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샘 올트먼 이사진 전면 교체, 생성 AI 수익화 힘 받는다. 네, 어제 바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오픈 AI 이사회와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전격적인 지지로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앞으로 MS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쌓아 나갈 것이다라는 의지까지 보였습니다. 해임 사태가 일어난 지 100시간 만에 사태가 수습되면서 일단락된 모습인데 쿠데타를 주도했었던 인물을 모두 떠나보내고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CEO 등 새 이사회를 꾸려서 앞으로 올트먼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오늘 새벽 6시 반 기준 종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8%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 역시 AI 관련주 다시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역시 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특징적인 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2% 넘게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수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찰위성 강행, 군 9.19 합의 정지. 네, 어제 바로 이어졌던 소식이었죠. 북한 21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정찰위성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ICBM 제작에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온 속보도 있었죠. 북한은 결국은 3차 기습 발사를 감행하면서 21일 밤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궤도 진입에 성공했을 시 한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고요. 합동참모본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과는 다르게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왔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감행하면서 우리 군 어제 9시 저희 증시9에서 좀 전해드렸던 속보치와 같이 9.19 합의를 전격적으로 정지했는데요. 북한은 일본에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12차 정찰 위성 발사 예고 기간은 첫날에 바로 감행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단기간에 감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왔었지만 역시나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예고 기간 초기에 발사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북러 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돕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었죠. 북한은 무기 거래의 대가로 위성 핵심 부품과 설비를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 발사가 조금 더 성공적인 부분에 가능성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북한 3차 정찰 위성을 쏜다면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경고로 전했습니다. 어제 나온 속보,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탄도미사일 포함 미사일 발사 일체 좀 하지 말라.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금지를 표명했는데 안보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냉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자에서 방산주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J 중공업 3.49% 급등했고요. 한화오션도 3%, 에스코넥 3%, LIG 넥스원 역시 1.74%의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지금 9.19 합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결국 이 부분이 효력이 일정 부분 정지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급격하게 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는 게 아니라 냉탕만 계속해서 좀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지 하루 만에 발사 성공했고요. 무기 거래를 대가로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엔 안보리는 명백한 불법 핵이라며 비판했고 합동참모본부는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함께 보냈습니다. 북한은 성공 발사에 환호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남북을 좀 전반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상에 없던 바이오 이미지 센서 개발 AI 시장 잡는다. 요새 AI주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내용 살펴보시면 SK 하이닉스가 바이오 이미지 센서의 개발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상용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왔는데요. 주류인 스마트폰 전장용 이미지 센서는 물론 독특한 제품군을 선전해서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를 노리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왔습니다. 이미지 센서란 화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필름을 대신해서 외부의 화상을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화하여 저장하고요. 여기서 CCD와 CMOS로 나뉘게 됩니다. CCD는 화질이 좋고 노이즈나 잔상 처리 효과가 뛰어나고 또 CMOS는 전력 소모가 적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센서 분야에서도 특수 응용 제품을 앞세워서 반도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를 대비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1.6%로 거의 대다수 앞선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2위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3.8%대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SK 하이닉스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이지만 소니, 삼성전자와 겨루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의 다양한 쓰임새를 좀 틈새 시장 전략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공략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내왔고요. 고객별로 차별화한 스페셜티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내겠다라는 희소식까지 함께 전해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특수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HBM으로 좀 반도체 쪽으로 저력을 발휘했는데 또다시 다른 상품군을 내보이겠다. 네, 반도체 업계는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미지 센서의 매출은 60%가량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AI와 사물 인터넷 붐이 일어나면서 이미지 센서의 활용 또한 다양한 분야로 번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더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기사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SK 테크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5천만 화소 세계 최소 면적을 구현했다라고 성공을 밝혔고요. 기존 아날로그 현미경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제품은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며 HBM에 이어서 특수 응용 제품을 앞세우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를 대비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왔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 한 달 새 시총 2배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장 48일 만에 시총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이었던 1조 6,853억 원에 2배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종가 기준에서 6만 원대를 돌파한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살펴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6.71% 급등하면서 63,600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그 다음을 이어 SPG가 5%, 푸른기술 3%, 두산이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이 로봇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보입니다. 주가가 6만 원대에 올라서 시총 4조 원을 돌파했고요.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 빵끝 웃었다라는 희소식입니다.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촉진법 개정안 시행 영향에 따라서 로봇주가 점진적으로 더욱더 산업 육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능형 로봇법, 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한다라는 법인데 이 골자가 로봇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이 대량 매수하면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개인과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고루 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보여왔고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개인 지속적으로 매수함에 따라서 현재 15일부터 22일까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두산 로보틱스 얼마나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한 달 새 벌써 시총 2배로 훌쩍 뛰었습니다. 주가 6만 원대로 올라서 시총 6조 4조 원을 돌파했고요. 정부의 로봇 산업 정책에 빵끝 웃었다라는 희소식입니다. 지능형 로봇법,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데 골자를 두고 있고요.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가 추이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의 픽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저희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